하지만 이 가정은 내가 30년 동안 다 주고 장창 다 사먹이고 크네요. 체증고. 생애 첫 주택을 매매하시려는 분들, 이제 보금자리론 딘돌 대출도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저희도 영상을 한 3부작으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정말 많이 나왔던 댓글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자가 저는 40년을 추천드렸거든요. 그러면 총 이자가 너무 40년 동안 내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40년 동안 냈을 때는 2억 8천 빌렸을 때 대출 원금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단면적으로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사실 어리석은 선택이죠. 40년을 하는 게. 하지만 좀 더 넓게 혹은 조금 좀 비집고 다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 이자 비용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월 내는 이자 비용은 적게, 그리고 무조건 상환 기간은 길게. 그래서 이자 방식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상환하는데 이 원리를 알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원금은 내가 빌린 대출 원금, 그 다음에 이자는 내가 빌린 원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내가 한 달에 상환하는 금액은 이 대출 원금과 이자 합친 게 월 상환액.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 네, 그럼 가시죠. 먼저 선택하는 이자 상환 방식은 3가지인데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리고 채등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네. 내가 빌린 대출 금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눕니다. 나누니까 똑같이. 그래서 대출 원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내가 원금을 많이 갚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자는 줄어들게 되죠. 왜냐면 그 총 대출액이 작아지니까. 작아지니까 계속 갚아가니까 다달이. 원금은 일정하지만 매달 작아지는 이자를 합쳐서 매월 상환하는 게 바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네, 그럼 이거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원금 균등.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이자액도 가장 적고요. 네. 총 상환액도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내가 30년 동안 다 주고 장창 다 사먹이고 2억 다 냈을 때입니다. 네네. 그러면 월 상환액은 좀 변동성이 있겠네요.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게 좀 힘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단점이 있죠. 뭔데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제 갚은 원금이 별로 없잖아. 그치. 그래서 초기 상환액이 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초기에 내는 돈이 비싸고 나중에 갈수록 줄어드는군. 네, 고진감래 느낌이네요. 고징어를 40년 꽤 오래 걸리네. 고진감래. 네. 근데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원금이랑 더해서 대출 기간만큼 나눠서 매달 일정한 금액만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고정으로 매달 100만 원이면은 30년 동안 100만 원만 내야 되는 거네요. 네,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이거에 좀 특징이 있다면? 장점이죠. 내가 네. 매달 얼마 내는지 처음부터 알 수 있어요. 그죠? 30년 동안 내가 달에 60만 원 내야 되구나. 오케이. 받아들임 준비가 가능하다. 네. 다음은 채증식입니다. 채증식은 많이 안 해주는데요. 그만큼 네네. 왜냐면 좋기 때문이죠. 그쵸. 은행에서는 손해보고 싶지 않지. 네. 초반에 월 상환액은 적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월 상환액이 커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말만 들어봤을 땐 무섭지만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데?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가 처음에 좀 세요. 네네. 근데 뭐 이자 얼마나 세봤자 원금 갚는 것보다는 그치. 작겠죠. 네. 이자가 세고 원금을 초반에 거의 갚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내는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을 좀 많이 냅니다. 근데 보통 원금을 상환하는 게 훨씬 돈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환액이 증가한다. 그래서 채증식입니다. 10년 정도 갑자기 훅훅 늘어난대요. 증식한대요. 네네. 뭐 1년에서 10년까지는 몇만 원 차이 안 난대요. 은행 입장에서 오케이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낼 타임이 됐어 이랬는데 중간에 사라졌어. 상환을 하고 갔어. 그만큼 은행에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많이 안 해주는 그런 은행도 있다고 해요. 나이도 있지 않나요? 나이 제한? 네. 맞아요. 만 40세 미만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사회초년생 배려해 줄게. 초반에 조금 그치. 내다가 나중에 돈 벌면은 많이 갚아라. 높아지면 초반에 상환을 조금밖에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저도 은행에서 채등식 안 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전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원리금 균등했지만 여러분들이라면 그래서 꼭 전화 다 해보셔서 채등식 되는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원리금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소득이 균등 일정한 분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얼마 정도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뭐 2, 30만 원? 크네요. 체등고. 네, 그리고 체증식의 최대 장점이죠. 3년 이후에 한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고 해요. 다른 것도 없어. 근데 체증식은 초반에 내는 금액이 적잖아요. 훨씬 다른 것보다 원리금이랑 연금보다는. 그래서 이득인 거죠. 이제 2년을 좀 살아야 비과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3년째 판다고 생각했을 때 단기로 이 아파트를 살 경우는 체증식이 굉장히 좋겠네요. 굉장히 좋죠.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오래 살 거다. 뭐 특히 뭐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만약에 그 부모님이 다른 남은 돈으로 뭘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총 이자 비용이 적은 게 낫겠죠. 네, 낫겠죠. 각자 상황마다 좀 다른 게 있는데 보통 첫 주택 구입을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신혼 부부께서 많이 하시고 대부분 그러면 거의 최대로 잡아도 몇 년 후에 이사를 가나요? 10년? 네, 그 애를 좀 한 초딩 될 때쯤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10년을 주시해야 돼요. 네, 눈에 보이는 30년, 30년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진짜로 언제 상환을 하는지 그걸 봐야죠. 10년간에 내가 내는 이자가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총 이자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감이 좀 안 오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라고. 갑자기 최초점.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A랑 B가 있어요. A랑 B는 똑같이 연봉이 6천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둘 다 예금 통장 2천만 원, 2천만 원씩. 네, 그래서 이 둘 다 이번에 집을 사기로 했어요. 1억 5천 대출을 받고 2억 5천짜리 집을 둘 다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살짝 보수적인 성향이어가지고 15년 상환을 하고 5.5% 이자 이때는 셌어요. 2006년.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30년으로 하고 대출 이자 뭐 7%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한 247만 원 정도. 와우. 네, 나갔고 플러스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야. 50만 원씩 중도 상환을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총 얘는 월 상하액만 297만 원씩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연봉이 6천인데 한 달에 200 얼마?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아니 나는 그냥 205만 원만 내고 남은 50만 원은 따로 저금을 하겠어. 자, 그러고 5년이 지났어요. 네. A, B가 둘 다 실직을 한 거야. 몇이야? 같은 회사였나 봐. 끝났나 봐. 자, 그런데 A에게는 내가 아무리 뭐 50만 원씩 갚아도 1억 5천을 빌렸잖아. 대출금이 5,300만 원이 남은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계속 이거 50만 원을 더 했기 때문에 남은 생활비도 거의 없고 그리고 또 매달 247만 원씩 또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없어. 더 실직했으면 어떡해. 네, B는 아까 저금했다 했잖아요. 50만 원씩. 뭐 2천만 원 더해서 7,500만 원이 수중에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도 2년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2년 동안 뭐라도 뭐 알바를 하든 하겠지, 재취업을. 이거는 사실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사실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여기서 주는 교훈은 그거죠. 빚을 두려워만 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빚을 더 잘 활용해 나갈 것인가.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자 상환 방식을 선택할 때 뭐 체증식 또는 원리금 균등 그리고 긴 거 40년, 30년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멀리 바라보셔서 30년, 40년 만기라고 해도 30년 동안 갚아야 돼, 40년 동안 갚아야 돼 막막해. 이게 아니라 3년만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바로 상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집값이 올랐어, 내가 상환할 때. 그러면 내가 이자 그동안 낸 것도 오른 집값으로 퉁칠 수 있고 그치. 그동안 난 주거에 안정도 늘었고 그치. 행복하게 자식들이랑 잘 살았고 행복하게 나는 누렸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아까 AB의 사례처럼 뭐 저축을 하는 것도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남은 돈으로 뭐 주식 우량주를 산다든지 뭐 배당주를 산다든지 이런 거는 다 여러분의 공부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기업에서도 보면은 내가 가진 돈 플러스 뭡니까? 부채. 그렇죠.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산을 훌륭하게 잘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20년, 30년 빌려주게 해주는 직장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하고 여러분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